지구 지각 변동에서 보면 섬서성 남부, 산서성 서남부로부터 산서성 북쪽과 그 위로 대흥한령 산맥으로 뻗어서 5억 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바다였는데 육지로 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100만 년 전까지 큰 바다였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로 비가 와서 많은 소금물이 희석이 되고 지층에 남아있던 소금들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소금기가 조금 남은 염지가 아주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지역은 인분분지, 태원분지, 그 아래 원성시, 서안시 부분입니다. 아직도 원성시에는 소금 호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산서성 북쪽으로 황기에는 소금물입니다. 현재 바다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위로 시림거러 맨까지 소금 호수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바다였다는 증거입니다. 1000년 전, 150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강수량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호수였든 아니었든 중국에서는 이곳을 호수였다고, 큰 바다였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곳이 바다였다면 역사에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산서성 북부에 있는 대동시 아래에 있는 바다를 북해라 하였고 훗날 발해라고 했을 가능성, 이곳을 고려에서는 서해로 불리워졌고 그 아래의 바다들도 서해로 불리워졌다고 보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동분지는 큰 호수였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길 대동분지는 큰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거 사기 빙하기 시대까지 큰 호수였다고 말을 하며 그 후 점차적으로 호수에서 강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흔주시에 있는 분지에 대해 큰 호수가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길 큰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이 아닌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동분지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그 아래 태원분지가 큰 호수였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길 큰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흔주분지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아래로 인분분지가 큰 호수였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길 큰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섬서성 서안시와 산서성 원성시 부분에 대한 물음에 답하길 큰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습지가 많고 호수가 많았던 것으로 봐서 가능성은 없다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진수대택이 있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큰 습지가 많았다고 하니 과거에는 큰 호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서 중에서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제왕운기 권하를 보시면 요동에 따로 하나의 천하가 있었으니 도련이 중조와 구분되어 나뉘었네. 그 아래 글을 보시면 가운데 사방천리는 조선이니 강산의 형승이 천하의 이름이 났네. 등의 글을 시작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요동에 따로 다른 천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아래가 있다고 하니 그곳은 동쪽에 있는 곳이고 서쪽에 있는 천하와 비교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에 따로 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황기해라고 맨 위에 바다가 있습니다. 황기해는 지금도 있는 바다입니다. 북방족들은 호수를 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큰 호수뿐만 아니라 작은 호수도 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AI가 그리 대답을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황기해 아래로 작은 산 구릉이 있고 그 아래로 요수가 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요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지도에서 표시해 놓은 대동분지의 바다가 존재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바다의 남쪽으로 형산산맥이 있고 그 아래 산맥을 타고 내려가면 안문관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관산산맥으로 남쪽으로 뻗어있는 산맥으로 내려가면 태원시가 나옵니다. 태원시 아래 태원분지, 큰 호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서쪽의 열양산맥을 타고 내려가면 인분분지가 있습니다. 원성시까지 큰 호수가 있었거나 습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습지 또는 늪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제 생각엔 큰 호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사서에서 말하길 사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사해를 검색하면 한국 고대사료 집성 중국편에서만 169권에 검색됩니다. 사해란 구이, 팔적, 칠융, 육만을 들을 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바다가 아닌 중국의 주변에 있는 오랑캐를 일컫는다고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본을 보면 사방 오랑캐를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 동서남북에 있는 4곳의 바다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북해는 황기해 아래 대동분지를 말하는 것이고 동해는 인분분지나 태원분지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남해는 섬서성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서해는 지금의 청해가 있습니다. 이곳을 청해로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라고 말하는 황제 헌원들의 후임들은 현재 위린시와 예난시까지가 중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 북쪽으로 연나라, 동쪽으로 제나라, 조나라, 진나라, 서쪽으로 위나라, 진나라, 남쪽으로 초나라 등으로 칠웅이라고 보여집니다. 월나라는 섬서성 남부, 오나라는 산서성 남부로 보여집니다. 월나라, 백제 서쪽에 월지국이 있습니다. 북해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 사람 최치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성할 때 군사가 100만이고 유, 연, 제, 노, 오, 월을 다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붙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신라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만 백제와 고구려가 붙어 있습니다. 신라는 붙어 있지 않아서 항상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외국 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저 간약한 중국 국가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서 수많은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백제도 아실 겁니다. 부귀가 기병 5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한 사건, 백제가 요서를 공략한 사건, 그리고 한나라에서 백제를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도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접하지 않는 나라에서 공격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든 징기스칸의 원나라도 일본열도 공격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접해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는 관자가 쓴 서책이 있습니다. 환공이 말하는 것을 적은 듯 합니다. 환공은 제나라의 왕이고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라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제나라 환공이 말하기를 나는 북쪽을 치고 싶은데 어떤 나라에 의지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니 재상인 관자가 대답하기를 연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연나라와 제나라는 붙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침탈당한 시부 패고 땅을 연에 돌려주고 큰 바다로 가로막도록 하고 작은 바다로는 바깥을 둘러싸게 하며 환산으로 담장을 둘러칩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사면의 이웃과 매우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제나라의 강역을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나라는 제나라의 북쪽에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침탈당한 시부와 패구의 땅은 제나라의 북쪽에 있어야 하는 곳. 그럼 연나라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고 큰 바다로 바깥을 둘러싸게 한다는 말은 제나라의 한쪽 면에는 큰 바다가 있어서 천연 방어시설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다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검이라는 한자를 작은 바다로 해석을 해놨으니 어이없습니다. 개천 거의 한자와 미륵 미를 사용합니다. 협곡이라는 말입니다. 한쪽은 협곡으로 방어를 한다는 말입니다. 환산으로 담장을 둘러친다는 말은 환산이 어디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오대산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나라의 강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설을 보면 제의 땅은 남쪽으로는 대음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제수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기와 수에 이르러 사방 360리가 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크기입니다. 사방 360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의 산동 반도는 사방 1500리는 됩니다. 그럼 산동성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쪽에는 큰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다 모퉁이에 연나라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제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기와 수에 이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와 수는 지역 이름이라고 각주에 써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음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대음, 대산의 음지, 대산의 남쪽이라는 표현을 해야 정석이 된다고 보입니다. 대산은 무엇일까요? 각주나 학계에서는 산동성에 있는 태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자가 다른데 왜 같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큰 대의 한자를 사용한다면 클 태의 한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의 대의 한자는 대산대입니다. 고유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대산입니다. 산동성에 있는 태산과 같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데 학계에서나 중세 학자들의 각주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대산이 산동성에 있는 태산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기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왜들 그러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잠시 사마천 사기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다와 대산 사이는 청주이다. 각주를 보시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대산이다. 동학은 대산이다. 순임금이 청주를 영주, 요서, 요동으로 나누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동쪽에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대동분지를 바다라고 말한다면 서쪽에는 대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요동은 동쪽에 있고
요서는 서쪽에 있는데 요서의 서쪽에 영주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개의 지역 동쪽에는 바다가 있으니 서쪽인 영주에서 대산을 찾아야 합니다. 대산대의 한자를 사용하는 대해가 있습니다. 이 곳바다는 왜 대해라는 지명이 되었을까요? 대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고유대명사인 세계에서 하나뿐인 대산의 이름을 바다에다가 붙였을까요? 이 바다인 대해의 서쪽, 영주라고 말하는 곳에 대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여러 개의 산 중에 하나가 대산이라고 추정한다면 너무 무모한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해봅니다. 영주, 요서, 요동이 청주라고 말하니 이 청주는 대산에서 바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대산과 대국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국에 대해 한자를 보시면 대신하다 대의 한자입니다. 대신할 대의 한자 밑에 외산자를 붙이면 대산대가 됩니다. 대국에 있던 산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국은 산곳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대산이 이쯤 있다고 추정한다면 대음은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산동성에 있는 태산 아래보단 흔주시, 태원시 사이에 있는 곳에 대음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의 넓이는 동서 125km이고 남북 160km입니다. 사방 360리면 한 변의 길이가 149.4km부터 180km 나옵니다. 사방면 리에 대한 내용은 AI에게 물어보니 심리에 4.15km에서 5km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시대이니 대충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듯이 제 나라는 사방 360리를 계산하면 이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